라면의 역사 한 그릇에 담긴 세계의 여행. 밤늦은 시간 배고픈 저녁. 우리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그릇의 라면을 앞에 놓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별것 아닌 한 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그릇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기아의 공포, 한 발명가의 진명,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문화의 물결.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라면은 생존이었고 혁명이었으며 때로는 위로였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밀밭에서 시작해 일본의 작은 노점을 거쳐 전쟁 후의 혼란을 뚫고 마침내 전 세계 억명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면 한 가닥, 국물 한 숟갈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면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말입니다. 한 그릇의 라면.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밀을 재배해온 나라입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쌀보다 밀이 주식이었죠. 사람들은 밀가루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두, 빵, 그리고 면. 그 중에서도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멘입니다. 라는 당기다, 매는 면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당겨서 만드는 면이죠. 라멘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숙련된 요리사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늘리고 접고 다시 늘립니다. 한 번 늘릴 때마다 면의 가닥수는 2배가 됩니다. 8번만 반복하면 256가닥의 가느다란 면이 만들어집니다. 청나라 시대, 이 라멘은 주로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이나 작은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에 면을 말아 팔았습니다. 가격은 쌌지만 맛은 훌륭했습니다. 돼지뼈를 오래 끓인 진한 육수, 그 위에 올라간 고기 몇 점, 파 한 줌. 간단하지만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이었죠. 라멘은 특히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에너지를 주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장사하다 출출할 때, 긴 여행길에 허기질 때 사람들은 라멘 한 그릇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마다 라멘의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란저우에서는 소고기 육수에 면을 말았고 쓰촨에서는 매운 고추기름을 넣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자장면의 원형이 되는 작장면이 생겨났죠.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이 개항하고 외국과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 짐을 싣듯 자신들의 음식 문화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라멘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 중 일부는 동쪽의 섬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합니다. 250년 넘게 이어진 쇄국 정책이 끝나고 일본은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개항과 함께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인 노동자와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요코하마, 나가사키, 고베 같은 항구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고향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중국인 거리에는 작은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향의 맛을 재현한 요리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는 라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노동자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 식당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혹은 배고픔에 한 그릇 시켜본 일본인들은 놀랐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든든한 이 국물 요리는 일본의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요리를 난친 소바라고 불렀습니다. 난치는 중국을 의미하는 옛말이었고 소바는 메밀국수를 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름이었죠. 라멘은 메밀이 아닌 밀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중국에서 온 국수 요리라는 뜻으로 충분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요리사들이 이 중국식 면 요리를 자기들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라멘은 돼지뼈 육수나 소고기 육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요리사들은 여기에 간장을 넣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기본이었던 다시DASHI, 가스오부시로 낸 육수와 간장. 맛이 중국식 면과 만나면서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라멘의 시작입니다. 20세기 초 도쿄의 아사쿠사 지역에는 라멘 노점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 연극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술 한잔 한 뒤 출출한 손님들이 이 노점을 찾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라멘 스타일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돼지뼈와 된장을 섞은 미소 라멘이 생겨났습니다. 하카타에서는 돼지뼈를 오래오래 끓여 만든 뽀얀 돈코츠 라멘이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는 간장 베이스의 담백한 쇼유 라멘이 인기를 끌었죠. 라멘은 빠르게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전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945년 일본은 패전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쌀은 귀했고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일본의 대량의 밀을 원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밀이었을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이었고 잉여 밀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동맹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었죠. 갑자기 밀가루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밀가루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쌀을 먹었으니까요. 이때 사람들이 기억해낸 것이 바로 라멘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노점에서 먹던 그 따뜻한 국물면 요리. 싸고 빠르고 배를 채워주던 그 음식. 라멘을 만들면 밀가루를 쓸 수 있었고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라멘 노점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도쿄만 해도 수천 개의 라멘 포장마차가 영업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라멘 하는 호객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라멘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수단이었고 작은 위안이었으며 내일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멘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한 입 한 입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멘은 식당이나 노점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만들기 어려웠죠. 육수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면도 직접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멘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의 이름은 안도 모모우쿠, 그리고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오사카의 한 뒷마당. 안도 모모우쿠는 48살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지만 전쟁 후의 혼란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라멘 노점 앞에 길게 늘어 선 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그릇의 따뜻한 라멘을 먹기 위해 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라멘을 원한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라멘을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라멘은 신선한 면과 육수가 필요했고 오래 보관할 수 없었으니까요. 안도는 자신의 뒷마당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년 내내 그는 면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면이 너무 빨리 상하거나 물에 불렸을 때 제대로 불지 않거나 맛이 이상하거나. 안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가 튀김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바삭해지는 모습. 그 순간 안도는 깨달았습니다. 면을 기름에 튀기면 어떨까? 그는 즉시 실험했습니다. 익힌 면을 기름에 튀기자 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구멍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튀긴 면을 뜨거운 물에 넣자 물이 그 구멍으로 스며들면서 면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1958년 8월 25일 안도 모모우쿠는 치킨 라멘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멘이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봉지를 뜯고 끓는 물을 부어 2분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육수를 끓일 필요도, 면을 삶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당시 라멘 한 그릇 가격의 6분의 1 정도였죠. 누구나 살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치킨 라멘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1,3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지만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스턴트 라멘에 열광했을까요? 전후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빴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해결해야 했죠. 인스턴트 라멘은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도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스턴트 라멘은 현대적이고 편리하고 미래적인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안도 모모우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1년 그는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컵라멘입니다. 미국 출장 중 안도는 미국인들이 종이컵에 치킨 라멘을 부수어 넣고 포크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컵에 담아 팔면 어떨까? 컵라멘은 물만 부으면 되는 완전한 일회용 식사였습니다. 그릇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었습니다. 안도 모모우쿠의 발명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라멘은 이제 일본만의 음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스턴트 라멘이 일본에서 성공하자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이 처음 소개됩니다. 삼양식품의 라면이 그 시작이었죠.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후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미국의 밀 원조로 밀가루가 보급되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둘째,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사람들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일했습니다. 빠르고 저렴한 식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셋째, 한국인들은 원래 국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찌개, 국, 탕. 뜨거운 국물에 뭔가를 말아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라면은 곧 한국의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군인들은 라면을 최고의 간식으로 여겼습니다. 야근할 때, 새벽 공부할 때, 술 마신 다음 날 어떤 상황에서든 라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라면 문화는 독특하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라면에 김치를 넣고 계란을 풀고 떡을 넣고 치즈를 올렸습니다. 라면을 냄비째 먹는 문화도 생겼죠. 친구들과 둘러앉아 한 냄비에 라면을 나눠 먹으며 우정을 나누는 풍경은 한국만의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라면이 등장하며 한국 라면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매운맛. 한국인들은 매운 라면을 사랑했고 점점 더 매운 라면이 개발되었습니다. 한편 인스턴트 라면은 동남아시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에서는 마마 라면이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은 라면에 라임을 짜고 피시 소스를 넣고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태국식 맛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미가 등장했습니다. 이 라면은 세계적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볶음면 스타일의 미고랭은 전 세계 라면 마니아들이 찾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쌀국수 문화와 만나며 독특한 라면 스타일이 생겨났고 필리핀에서는 라면을 주식처럼 먹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주로 대학생들과 저소득층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싸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라면은 거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면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에서 쿨한 음식으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통 일본 라멘집들이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대도시에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가며 일본식 라멘을 먹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라면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라면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면은 이제 단순히 싸고 편리한 음식을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라면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라멘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라멘집들도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10시간 이상 끓인 육수, 직접 뽑은 면, 엄선된 재료로 예술 같은 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라멘도 드물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스턴트 라면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이 전 세계에서 판매됩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은 매운맛 챌린지로 유튜브를 강타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일풍당당 인스턴트 라멘은 유명 라멘집의 맛을 집에서 재현하려는 시도였고요. 비건 라면, 글루텐 프리 라면, 단백질 강화 라면, 저칼로리 라면,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도 등장했습니다. 컵라면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분리된 토핑 봉지, 건조 채소, 심지어 고급 오일까지 한 컵 안에 레스토랑 수준의 맛을 담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라면은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K라면 수출액은 약 1,74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했고 월간 수출 금액 기준으로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누적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 콘텐츠 확산,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SNS를 통한 라면, 먹방 챌린지 유행 등이 K라면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각 나라는 자신들만의 라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손으로 뽑는 전통 라멘의 자부심을, 일본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라멘의 장인 정신을, 한국은 매운맛과 혁신의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라면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음식이 아닙니다. 라면은 세계의 음식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은 시간, 우리는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면 한 가닥에는 중국 청나라 시대거리의 노점이 있습니다. 이 국물 한 방울에는 메이지 시대 요코하마 항구의 설렘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김 속에는 전쟁 후 굶주린 사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안도 모모호쿠의 뒷마당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전 세계 억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라면은 생존의 음식이었고 혁명의 상징이었으며 문화의 달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년에 1,000억 개가 넘는 인스턴트 라면이 소비됩니다. 하루에 2억 7천만 개입니다. 매 초마다 누군가가 라면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며, 직장인이 야근을 하며, 등산객이 산 정상에서,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에서. 네, 라면은 우주에도 갔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국경을 넘은 문화의 여행을, 인간의 창의성과 끈기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라면을 드실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 한 그릇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라면의 역사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라면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